영상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내가 정확한 소리를 내고 싶거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소리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1.1의 달림입니다. 영상을 구성하는데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가까이 있는 귀야말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리는 언제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나요? 역사적으로도 소리를 기록하고자 하는 열망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레옹 스콧 드마르댕 빌이 포노토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소리의 파동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표현을 다시 소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20년 뒤인 1877년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장치 추궁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추궁기는 소리를 최초로 녹음하고 재생하는 데 성공을 한 장치입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발명들이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마이크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일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 크게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던 마이크들이 거의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어떤 매질이 진동판에 이제 닿이게 되면 진동판의 떨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진동판과 연결된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한번 보셨듯이 코일과 자석 간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봤을 때 코일하고 자석이 맞닿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큰 음압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유선으로 된 라이브 공연, 유선 마이크를 쓰는 라이브 공연입니다. 그리고 강연 등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적인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코일이 움직이는 기계적인 동작 때문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뭐 충격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온습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뭐 그러한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이제 파생돼서 조금 더 정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온 마이크가 리본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아까 코일과 자석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본 마이크는 얇은 금속 막이 리본 형태로 구성돼서 자석 내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속 판막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내충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만큼이나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진동판과 전극 사이의 거리 변화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어
이 특징점이 뭐냐면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인 소자입니다.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랑 다르게 외부 전원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음질이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 때문에 과거에는 스튜디오 녹음이나 고품질 녹음에 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콘덴서 마이크의 조금 더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콘덴서라고 하는 어떤 전자 소자기 때문에 소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특성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 코인 노래방 이런 데 보시면은 무선 마이크들도 일부는 콘덴서 마이크 또는 일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마이크를 선택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수음 범위입니다. 얼만큼 음량을 포집할 수 있나, 어떠한 각도의 음량을 포집할 수 있나라는 점인데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지향성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뜻에서도 아시다시피 마이크 수음 전면의 소리를 주로 포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컬 녹음이나 무대 공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수음부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 시작되는 지점이 뭐 90도 이상 또는 뭐 45도 뭐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녹음을 하게 되면 제대로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특징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 수음부랑 같이 내가 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 입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예, 수음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는 마이크를 중간에 대고 모든 방향의 소리를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상회의 같은 경우, 예, 그 회의실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폰이 이러한 무지향성 마이크인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회의실이지만 각 테이블에 얹어져 있는 마이크는 아니고 마이크 하나로 예,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러한 무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합창이나 합주를 할 때도 굉장히 적합한 마이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그 다음으로 그 수음을 하는 방식 중에서 양지향성 마이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지향성 마이크는 수음을 포집하는 전면부와 후면부의 소리를 모두 다 포집을 하는 형태로 되고요. 다만 측면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인터뷰 또는 듀엣 녹음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더빙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얘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함께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양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수한 부분의 마이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초지향성 마이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전에 봤던 지향성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딱 특정한 소리를 포집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주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거나 뭐 그 어떤 콘서트장에서 누군가의 소리만 녹음하고자 할 때,
뭐 그때 초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영상에 맞는 마이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노래를 주로 부르는 거를 마이크를 선정하고 싶다 할 때 이제 흔히 보컬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컬 녹음이나 라이브 공연에 적합한 마이크입니다. 보컬 마이크라고 해서도 다양한 마이크들이 나옵니다. 뭐 콘덴서 마이크나 앞전에 봤던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라이브 공연이나 보컬 녹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녹음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시설이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경우에 스튜디오 마이크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는 고품질 녹음에 사용을 하고요. 콘덴서 마이크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들은 소리의 산란을 막기 위한 뭐 방음 장치들도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민감한 소리도 모두 다 포집해서 녹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이 스튜디오 마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뭐 노래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많은 콘텐츠들이 거의 대부분 방송용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요. 방송용 마이크라고 하면은 뉴스,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사용되는 명료한 음성 전달에 초점을 맞춘 마이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이크도 결국에는 녹음을 하고자 하는 장소적인 특징에 따라서 다이나믹 마이크도 사용되고 또는 콘덴서 마이크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음을 하는 범위 내에서 무지향성 마이크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요. 지향성 마이크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또는 양쪽 전면과 후면을 바로 수음을 할 수 있는 양방향성 어, 마이크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제 악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떠한 콘텐츠를 작성할지 모르니까. 그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음이 높은, 그러니까 강한 비트들이 들어가는 타악기 종류라면은 전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타악기 같은 경우에 음이 강한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로는 그 음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내가 정확하게 수음하는 부분만 하고 싶은데 콘덴서 마이크로 인해서 다른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를 좀 강한 음을 내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드리고요. 또 좀 섬세한 음을 표현하는 경우들 있죠. 뭐 현악기 종류가 될 것 같은데요. 현악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이 뭉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현악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기타에 달리는 그러한 마이크들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기타의 코드를 변경하는 과정 또는 음을 이제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기타 줄을 자연스럽게 긁어 나가는 그러한 소리도 포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이브하고 리드미컬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핀 마이크가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옷깃이나 뭐 이런 데 착용을 하고 굉장히 휴대성이 강한 마이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부 그 마이크가 달려 있는 거는 이제 화자에게 장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크에 이제 그 수신하는 쪽은
뭐 믹서나 앰프 쪽으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각 게스트들이 핀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핀 마이크마다 별도로 수집을 포집을 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그 음을 각각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이 됩니다. 한때 예능에서 붐 마이크라고 하는 뭐 개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붐 마이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신 분들은 TV에서도 한 번씩 잡혔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막대 끝에 마이크가 설치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설치의 어떤 구조상에 불리우는 그러한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이크, 붐 마이크의 제일 특징적인 거는 마이크를 실제로 화자 근처에 갖다 둠으로써 뭐 촬영을 하는 과정, 뭐 연기에 대한 촬영 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 이런 걸 할 때 카메라에는 마이크가 걸리지 않지만 수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나 방송, 드라마 뭐 이런 데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 외에도 깨끗하고 명료한 음성을 녹음하는데 특히 야외에서 녹음하는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거를 이제 다른 마이크의 표현으로는 이제 샷건 마이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외,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음을 하는 범위로서는 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초지향성 마이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붐 마이크 끝에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가 달릴 수도 있고 콘덴서 마이크가 달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성을 알아봤다시피 음이 굉장히 강한 음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외 환경에서 뭔가 음을 수음하고 싶을 때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노이즈를 저감한 상태로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붐 마이크 끝에 콘덴서 마이크가 달린 경우에는 정밀한 음을 포집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어떤 교향 악단이 연주를 할 때 그 연주를 하는 그 공연 실황을 다이렉트로 녹음해서 음반으로 낸다든지 또는 뮤지컬, 뭐 오페라 이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소리를 수음해서 다른 어떤 뭐 미디어 매체로 송출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붐 마이크에다가 콘덴서 마이크를 다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뭐 전체 어떤 공연장에서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찍을 때처럼 막대기를 들고 있지도 않고 와이어로 매달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포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오페라나 뭐 그런 관현악 공연을 한번 보러 가실 때 천장에 아니면 위쪽 부근에 뭐 하나 동그랗게 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러한 붐 마이크 중에서 콘덴서 마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폰, 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떠한 마이크를 쓰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초창기일 경우에는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완전 초짜다. 그러면은 휴대폰 마이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대폰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섬세한 부분의 소리를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노이즈를 저감하는 그러한 기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 접근성도 빠르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PC에서 내 소리를 그대로 녹음해 가지고 뭔가 편집까지 매끄럽게 이어가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앰프 를 사용해서 뭐 연결하시는 방법 또는 뭐 다이나믹 마이크, 앰프, 원래 믹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앰프 안에도 믹서가 있고요. 또는 믹서 안에도 앰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랑 앰프 또는 다이나믹 마이크랑 믹서 이렇게 갖춰서 녹음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깔끔한 녹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콘덴서 마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앰프랑 믹서를 통해서 뭐 PC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즘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랑 동일하게 앰프에 믹서가 달려 있는 경우 또는 믹서에 간단한 앰프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와 앰프 또는 콘덴서 마이크와 믹서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깔끔한 소리를 녹음하실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서 그다음에 내 방에서 녹음을 하실 때 좀 하나 팁을 드리면 주변에 만약에 뭐 가 있다. 그 위도시나 뭐 겉옷이나 뭐 안에 옷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옷이 있다 그러면 옷을 조금 이렇게 사방에 걸어 놓으시면 조금 더 소리를 저감하는 데 그 반사되는 소리 있죠? 예. 그걸 저감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구성해 놓고 조금 더 높은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녹음을 하시면 노이즈를 조금 더 저감하면서 그다음에 나의 고유의 소리만을 포집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에도 후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영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